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곧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전 점검, 입주 시기 확인과 이사 준비, 그리고 취약 문제, 실제 입주 절차,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 때 꼭 챙기셔야 할 준비물부터 보겠습니다. 신분증, 필기구, 휴대폰은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거니까요,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줄자, 손전등, 물티슈, 휴지는 이제 누수나 이런 것들 확인용이니까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자 체크리스트, 어떤 하자를 체크할지 미리 리스트화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자 체크리스트를 넣었고요. 가능하면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 한 명을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하자 점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선택 사항이니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전 점검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시게 될 거고요. 현장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제시하셔서 점검표를 수령하시게 되죠. 그리고 세대 내부 점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검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된 점검표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장에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모바일 접수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엔 모바일 접수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간별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관에 들어가셔서 문 여닫힘이 부드러운지, 그리고 도락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신발장에 수평 상태 있습니다. 수평 상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실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거실에서 벽지 오염이 있는지, 찢어짐이 있는지, 바닥이 긁힘이 있는지, 들뜸이 있는지, 단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시면 깜빡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스위치 작동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창문 개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창문이 휘어져 있어서 닫힘 상태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상태도 확인하시고 몰딩이 벌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부님들께서 꼼꼼히 보셔야 될 주방입니다. 우선 싱크대의 수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닫힘 상태라든지 상하부장 마감, 수전이 누수가 되는지 아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배수 상태를 위해서 물을 좀 틀어놓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욕실인데요. 타일 상태와 줄눈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고임 테스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지 아니면 고이는지 이걸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변기가 흔들림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압을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 수압은 세면대에 가셔서요, 주방 가셔서 물을 완전하게 틀어놓고 또 욕실에 오셔서 양쪽 다 틀어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환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발코니 부분인데요. 발코니의 배수 상태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 발코니도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창호 결로 흔적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고요. 누수 흔적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 누수 흔적 체크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그런 얼룩 있는 부분 닦아내고 또 붙여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점검에 대한 꿀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날 하루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방문하셔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낮 시간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지거나 어두우면 그런 하자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 다음에 가전, 가구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하실 거잖아요. 이런 걸 미리 떠올리면서 배치하시고 아까 준비를 하시라고 했던 줄자 같은 걸 가지고 치수도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위치를 확인하셔서 가전을 어디에다 배치하실지 이걸 미리 이미지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행사에서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 시기만 보고 이사 날짜를 확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존 집을 미리 정리했다가 입주가 밀리게 되면 그러면 임시 거처 문제도 생기고요, 자금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하시면 좋고, 특히 기존 집 처분이 지연된다든지 잔금, 자금 준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고 주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주는 행정 절차라든지 사용 승인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확정 짓지 마시고 아파트 공급 회사에서 안내문이 정확하게 오기 또는 발표되기 전에 미리 하시면 부담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삿짐 센터 계약에 관한 건데요, 입주단지는 이사 물량이 상당히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날짜 같은 건 예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조율해서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날에는 가전이라든지 가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기록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삿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굉장히 비싼 TV, 88인치인가 뭐 이런 굉장히 비싼 TV인데요. 그 TV가 이사된 후에 보니까 끝부분이 모서리가 살짝 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꼭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 계약서라든지 기금속 등 고가품은 반드시 미리 따로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 계약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사한 날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취약 문제를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경우와 상황이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초등학생인 경우에 옮겨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비 1학년인데요. 이런 경우는 새로 1학년에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학의 경우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하시게 되고 이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실 겁니다. 현재 학교에 전학 의사를 전달하시게 되는 거죠. 배정학교 확인은 주민센터나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학교에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신규 입학하는 예비 1학년 기준입니다. 입주 아파트 주소 기준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는 입주하시고 전입신고하시고 취약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배정학교 확인을 합니다.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요, 임시학군이라든지 신설학교 또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입주를 하게 되실 때 입주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입주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보통 입주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수령하게 되는데요. 입주 지정 기간과 잔금 납부 일정, 입주 예약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잔금 납부인데요, 입주 지원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분양 대금 및 옵션 잔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중도금 대출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그 날짜 기준으로 상환 금액과 이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잔압인지 담보대출인지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셨던 분들께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든 잔압을 하든 여하튼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문의가 있으셔서 제가 이 부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 납부하면 나머지 그 잔금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대출을 일으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일종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상환할 걸 포함을 해서 잔금 부분까지 대출 금액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2억이었고 잔금이 1억이라면 은행 담보대출 1억을 받으실 게 아니라 3억을 대출을 받으셔서 그래서 중도금 대출 상환하시고 나머지 1억 가지고 잔금을 치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리비와 입주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입주 카드를 작성을 하시고 차량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하십니다. 선수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보증금 형태예요. 나중에 집을 처분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할 때는 선수관리비를 다시 돌려받으시게 되니까 보증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지참을 해서 입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센터에서 열쇠, 입주증, 그리고 입주 소품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입주증은 이삿짐 직원에게 사진으로 전송을 하시면 그러면 경비실에서 차량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주 예약을 말씀을 드릴게요.
입주 예약은 필수입니다. 기존 집에 전기, 수도, 가스를 정산하시고요. 자동 이체를 해놓으셨던 부분이라면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통신, 도시가스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전입 신고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세 입주자라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사전 점검부터 입주 절차까지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고요. 하우스업은 전세, 월세, 매매까지 부동산 전반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